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화학원 2단원 원자의 세계 첫 시간이고요. 교과서는 62쪽이고 프린트, 선생님 나눠준 프린트의 1,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원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을 텐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화학은 물질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 물질들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원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북한이 있다고 안 믿었거든요. TV에 나오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모습이. 누가 큐 하면 이제 연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닌 것 같다 생각했는데, 중3 때 그게 깨졌어요. 판문점에 직접 가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북한군을 보니까, 이거 진짜구나.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 같아. 진짜 과연 이게 있어? 그럴 때 눈으로 보면 있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데, 이게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참 그 확신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생명과학 시간에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배웠을 텐데, 과연 세포는 진짜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현미경을 통해서 아마 관찰한 친구들은 아마 세포가 그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혹시 지구학 시간에 배우는 우리 은하 말고 외계의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거는 진짜 있을까요? 그걸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지구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이나 이런 이제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아마 관찰을 했을 텐데, 그걸 대신 과학자들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믿고 있는 거죠.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포를 관찰할 때 쓰는 현미경을 광학현미경이라고 하거든요. 빛을 쓰는 거죠, 빛. 근데 빛 중에서도 가시광선이라는, 우리가 직접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쓰는 빛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자는 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실제는 그 파장의 길이보다 더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기 분필이 있는데, 이런 분필을 자르려면 자르는 칼날이 이 자르는 물체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가시광선의 파장은 원자의 크기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썰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관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계속 궁금해할 것 같아요. 원자라는 게 과연 진짜 있는 것인가? 그럼 진짜 있느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평소에 볼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그거를 관찰했어요. 어떤 도구를 쓰냐면 전자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우리가 직접 수업 시간에 보여준 도구인데, 유튜브에 전자현미경을 검색하면 원자를 직접 관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친구는 살펴보시고, 우리는 바로 그냥 원자로 가겠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인데, 근데 근원이 되는 입자, 물질을 이루는 근원이 되는 입자. 입자라는 말은 그냥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솔직히 이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근데 그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과학자들만. 이제는 이게 보편적인 지식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원자라는 뜻을 살펴보면, 이제 한자로는 이렇고요. 영어로는 여러분 알고 들어봤지만 아톰. 혹시 만화 중에 이거 혹시 아톰 아나? 여기서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 아톰이라는 말이 이제 원자인데, 원래는 이 아톰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이 원자라는 가장 작은 입자 알갱이에 대한 생각은 그리스 시대로 이제 거슬러 가거든요. 물론 그 당시 안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그게 나중에 여러분 들어봤지만 요분 알죠? 요분 영국의 과학자인 달턴, 우리말로는 돌턴이라죠. 돌턴에 의해서 이제 원자설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원자의 존재를 거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그리스어에서 어와 토모스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의미하면 토모스는 디바이드, 자르다, 쪼개다, 나누다 이 뜻이고요. 어는 영어로 말하면 부정어입니다. not이에요. 그러니까 not divide. 물질을 자르고 잘랐을 때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상태의 입자알갱이가 나올 텐데 그걸 이제 원자라 부르는 건데,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이미 이제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틀린 말인 거 알고 있죠? 실제 원자는 쪼개지고 있습니다. 언제 쪼개지나요? 우리가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쪼개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핵 반응 들어봤어요? 그래서 원자폭탄이나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서 일어나는 핵 반응에서는 실제는 이 원자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화학 시간만큼은 그 핵 반응이 우리의 관심 초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이 변화를 연구하는 화학이나 학문에서는 적어도 원자 개념으로는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화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입자가 바로 원자입니다. 자, 그러면 원자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화학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과일 같은 거 이제 보시면, 과일 뭐 복숭아를 예를 들어볼까요? 가운데 중간에 뭐가 있죠? C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포, 생명과학 시간을 배우면 세포도 아마 여러분 중간에 뭐 중요한 부분, 핵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들었고, 그 다음 우리가 사는 지구도 중심에 핵이 있고, 원자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다, 핵. 여러분들 핵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아까 세포의 핵, 지구의 핵, 그냥 원자도 핵이 있는데, 이 핵이 다 같은 글자입니다, 실제로는. 한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한자만 몇 개 아는데, 이게 바로 C핵자라고 하거든요. C핵. C예요, C. C. 그러니까 과일의 C처럼, 원자도 가운데 핵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과일의 이제 속살에 해당되는 부분, 오케이. 요 부분에 이제 뭐가 있느냐? 전자가 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핵은 영어로는 뉴클리어스라고 합니다. 혹시 뉴클리어 밤 하면 뭔 뜻인지 아세요? 원자폭탄. 뉴클리어 플랜트 하면 이제 원자력 발전인데, 엄밀히 말하면 원자력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핵 발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뉴클리어스의 형용사가 뉴클리어거든요, 뉴클리어. 그러니까 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핵에 대한 약간은 공포심이 있단 말이지. 그치? 인류 역사상 핵이 예를 들면 안 좋은 사례로 쓰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발전소가 맞는데도 우리는 이제 이름을 약간 순화되게 원자력 발전소라고 부르죠.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좀 덜 위험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원자에 바로 핵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아까 주변에 있는 이 전자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전자. 전기를 띠는 입자. 오케이. 역시 또 입자가 나왔네요, 입자. 전자라는 건 전기를 띠고 있다? 그러면 핵은 전기를 띠고 있는가? 실제 핵도 전기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한자로 쓸 때는 이거 양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너무 어려서 한글 쓸게요. 그래서 양의 전기를 띈다. 양전하. 너무 좀 어려운 말이 많아요, 과학에서. 이 전하라는 말은 그냥 전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플러스 전기, 플러스 전하를 띠는 핵이 있고, 중심에 주변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는 무슨 전기?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다. 이 정도 사실 알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그 크기가 같더라. 같으면 여러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더했는데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돼? 0이 되죠? 0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중성이라고 합니다. 중성.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뉴트럴. 중성의 중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가 기본적으로 전기를 띠는 입자를 가지고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전기를 띠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로 이루어진 이 모든 물질,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결론은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전기를 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어디에 뭐 끌려갈 일이 없는 거예요. 다행이죠? 자석같이 우리가 전기를 직접 띠고 있었다면 아마 바로 여기저기 끌려다녔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나저나 이제 원자가 그렇게 작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랬지만 이거 원자를 엄청 크게 확대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럼 과연 원자는 얼마나 작을 것인가?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거 하나 그려볼게. 자, 매우 사실적으로 그린, 뭐예요 이거? 우리나라죠? 물론도 독도까지 그렸는데, 이거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의 중심은 우리나라의 중심은 여러분, 안산에 있는 여러분이야. 우리가 곧 세상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지구고요. 지구에다가 이거 하나 그려볼게요. 이거 뭐예요? 사과라고 생각합시다. 지구 대 사과는 사과 대 아까 말했던 원자. 이렇게 식을 써주면 여러분이 아마 본능적으로 하도 수학 계산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그냥 자동으로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과의 제곱은 지구에다가 원자를 곱해야 되는구나. 이러지 마세요. 사과를 어떻게 제곱을 합니까? 물론 이 아이디어는 괜찮지만 과학적으로 의미는 없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이 비례식의 의미는 이겁니다. 지구 위에 사과가 하나 올려져 있어요. 그 비율은 사과 위에 원자나 올려져 있는 비율과 같다. 이게 비례식의 의미고, 다시 또 어떻게 설명해? 지구를 막 이렇게 눌러갖고 사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면 그 같은 비율로 사과를 작게 만들면 그게 이제 원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원자가 지금 원자 하나가 사과 크기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사과는 이 지구만한 크기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느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다고 해도 이 원자는 그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다. 워낙 작은 크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근데 그 작은 원자 안에 다시 또 뭐가 있어요? 핵이 있대요. 참 가뜩이나 작은데 더 작은 게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안산에 이름만 들어도 와 소리가 나는 경기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와스타디움. 그래서 원자를 와스타디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안에 있는 핵이라는 크기는 어떠냐? 그 안에 있는 그냥 돌멩이 하나 크기다. 역시 엄청 작죠? 넘어갈 정도로 작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핵 안에는 알고 봤더니 또 뭐가 있더라? 다른 입자들이 존재하더라 이거지.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가 양성자였죠. 아까 말했던 이 전기를 띠는 입자, 전자는 마이너스고 핵은 플러스였는데 그 핵의 전기에 플러스를 띠는 이유가 바로 양성자라는 아이 때문에 그랬어요. 양성자.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중성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전기를 띠지 않죠? 우리가 제로라고 써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양성자 때문에 핵이 전기를 띠는 거예요. 플러스를. 그 다음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제 표현할 때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원자를 그리고 중심의 양성자는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뭐 전기 안 띠니까 뭐 여기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럼 전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기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죠? 알다시피 자석의 N극 S극처럼 서로 끌어당기는 힘, 뭔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전자가 이 핵에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타당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그래서 합쳐졌다. 그러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원자들에 있는 전자가 다 핵에 합쳐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순간 이 원자는 소멸됩니다. 여기부터는 좀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보세요. 어쨌든 전자가 얘한테 끌려가지 않거든요. 실제로 인력은 작용하지만 이유는 뭐냐? 전자가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쉬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전자는 전기를 띠는 입자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론. 여기 일렉트로에다가 온이죠. 우리가 입자 알갱이라는 뜻하는 끝에는 온이라는 이 전미사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봤니? 이온. 그렇죠. 우리말로 이온, 영어로는 아이온. 전기를 띠는 입자. 이것도 온으로 끝나죠. 일렉트로라는 거는 일렉트러서티. 뭐 전기 아시죠? 거기에 어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양성자인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라고 했는데 얘의 이름은, 양성자는 프로톤이라고 불러요. 프로톤. 프로토에다가 온. 이 프로토라는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뭐 다른 한자를 쓰면 이제 원시라는 뜻인데, 옛날부터 있었던 입자라는 뜻인데, 그 옛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과학에서는 이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그 빅뱅 초기에 존재했던 입자라고 해서 그냥 양성자라고 부릅니다. 양성자를 프로톤. 근데 이 프로톤 안에는 플러스 전기를 뜻하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플러스 성질을 띈다는 의미는 우리 한글로 이제 한자로 번역할 때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번에는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뉴트론이라고 해요. 아까 뉴트럴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해놓은 거야. 뭐 여러분 혹시 세한제 중에 뭐 페이셜 폼 클렌저 뉴트럴 아시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피부 자극이 없는 뭐 중성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핵안에 있지만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원자 전체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특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 전체도 중성이 되는 거죠.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얘는 애초에 전기를 띠지 않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물리나 이제 좀 더 우주 빅뱅 초기 쪽을 연구하다 보면, 그쪽을 배우다 보면 이 양성자, 중성자도 끝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시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궁극적인 기본 입자인 바로 쿼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는 우리 화학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제 물리나 그쪽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이걸 다루진 않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실게. 자, 양성자라는 뜻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성질을 띠는 입자. 따라갈 수 있죠? 중성, 전기를 띠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입자, 중성자 됐고. 근데 전자라는 건 아까 음의 전기를 띈다며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상으로는 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얘의 의미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음성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안에는 핵 안에 양성자가 있고 주변에 음성자인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성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율표상에 주기율표 뭐 외울 거 아닙니다. 필요한 걸 이제 갖다 쓸 건데요. 이 세상을 이루는 만약에 레고라고 생각해보면, 레고로 뭔가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 레고 조각들, 기본 조각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하나의 원자들인 거고, 그게 주기율표상에 있는 이제 원소들입니다. 그 원소가 몇 가지예요, 현재?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11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이지만 실제로는 118가지.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많기 때문에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대략 92가지 정도의 원소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원소마다 대표하는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원자예요. 원자. 결국에는 우리 몸에, 선생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탄소, 여기 안에 탄소가 있거든요. 그 원자랑 여러분 몸에 있는 탄소 원자가 실제로는 같은 원자예요. 다르게 생긴 원자가 아니라 똑같은 원자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레고 조각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조합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프린트에 지금 1페이지에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기적인 성질까지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했으면 이제는 무게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질량. 질량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핵이 무거울까요? 전자가 무거울까요? 느낌상 알겠지만 이 중심이 무겁습니다. 핵이 아주 무거워요.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실제로 무거운데 우리가 얘네들의 실제 질량을 외울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너무나도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만 잡으면 되는데 이 실제 질량 대신 우리는 상대적인 질량을 쓸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갑시다. 실제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1800분의 1밖에 안 돼요. 대략. 정확하게 1837, 1839분의 1 정도. 매우 작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재는데 몸무게 재다가 안경을 딱 벗는 거야. 몸무게를 쟀어. 몸무게 달라져 안 달라져요?
물론 달라지죠. 근데 아마 몸무게 수치는 큰 값은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 물론 여기 있는 전자, 양전자, 중전자를 다 따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편의를 위해서 전자의 질량은 조금 미안한데 무시하겠습니다.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양성자의 질량은 우리가 1 기준을 그냥 잡는 거야. 얘 1이라 보자. 중성자는 얘보다 조금 크거든요. 근데 그 정도 차이는 우리가 뭐 기억할 건 아니야. 그냥 같다고 봐도 돼. 그래서 얘도 1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은 이제 0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전자는 전기적인 얘기할 때는 매우 중요한 아이지만 질량 얘기할 때는 좀 빠져듭니다. 그래서 질량을 논할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만 따지겠다. 결국 뭐만 따지는 거죠? 핵만 따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원자의 질량을 얘기하는데 결국 핵의 질량을 얘기하면 또 된다는 얘기지. 그게 무슨 뜻? 결국은 핵이 이 원자의 모든 질량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설명될까요? 오케이. 실제로는 원자의 질량이지만 당연히 원자의 질량은 핵과 전자의 질량을 합쳐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편의상 핵의 질량으로 따지겠다. 물론 값은 이거잖아요. 얘가 더 크겠죠? 크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그냥 거의 같다라고 이제 앞으로 보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밑에 이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밑에 내용 가시면 이제 원자를 표시해 보자죠. 자, 우리가 여러분 학급 번호도 있지만 원자들도 번호를 매겨줘야 되잖아.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자, 그때 어떤 거를 번호로 매길까? 후보는 여기 3개예요. 후보는 3개. 그치? 요 셋 후보 중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후보를 정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씩 따져볼게요. 문제가 있어요. 전자는 우리가 화학을 배우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전자가 나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쉴 새 없이 들락날락하는 거야. 즉 전자수는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온이죠. 이온이 될 때 전자수는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번호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번호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 다음 중성자는 이제 원자의 경우에 중성자가 있는데 이게 약간은 중성자 개수가 좀 다른 아이들이 있어. 같은 원자인데 이걸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 뒤에 배울 거라서 써놓기만 할게요. 동위 원소라는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쌍둥이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쌍둥이들이 다른 거 동일한데 중성자 수가 좀 달라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다른 거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원자 번호로 대표할 그 대표성은 좀 약한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표를 잡는 게 바로 뭐냐?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양성자만큼은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같아요. 대신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개수가 달라지지 않고요. 물론 핵 반응이 일어나면 양성자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핵 반응을 다루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양성자가 바로 이 원자를 대표하는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전자수도 되거든요. 전자수는 언제일 때일까? 이온일 때는 안 됩니다. 이온일 때는 전자수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뭐인 경우만? 원자인 경우만.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죠?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유가 뭐다?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써줄게요. 바로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숫자와 그 다음 주변에 있는 전자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원자 번호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한 거고요. 자, 원자 번호는 말 그대로 아톰을 대표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atomic number라고 하죠. atomic number. 이거는 개수기 때문에 자연수예요. 음수 나올 수 없어요. 0도 없어요. 그래서 1부터 118번까지 현재 주기율표에 원자 번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원자가 누굴까요? 수소죠, 수소. 수소는 1번이잖아요. 수소 1번인 건 다 알죠? 그 1번이라는 의미를, 원자번호 1번의 의미를 어떻게 하나? 양성자수. 그러니까 원자가 있는데 핵 안에 양성자수가 한 개 있고 주변에 같은 수의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도 한 개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수소 원자를 나타내는 거죠. 기호로 H.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혹시 아세요? 휴대폰 배터리 보시면 노트북이나 리튬 많이 쓰거든. 리튬 요즘 많이 리튬 얘기 나올 텐데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에요. 그럼 리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해간에 양성자가 3개가 있겠죠. 물론 여기 중성자가 있는데 아직은 중성자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가 있겠죠. 근데 전자가 같은 숫자만큼 써야 돼. 그래서 3개. 자, 지금 3개씩 밖에 없으니까 그리기가 쉬운데 이게 아주 많아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리기 힘들겠지. 그때는 그래서 그런 편의상 어떻게 그려도 돼요? 해간에 양전자 3개다. 플러스 3. 전자 3개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예제가 있거든요. 질소와 산소 원자의 모형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가능한 여러분이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한번 그려보면서 느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리는데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입니다. 7번. 질소는 7번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는 8번이에요. 오케이. 한번 그려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프린트 그림처럼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한번 시간 드릴게요. 그리세요. 자, 그려봤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되나 답을? 확인해 볼까요? 하나만 해볼게요. 산소 볼까요? 산소는 어떻게 그릴까?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 8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딱 보면서 느껴지죠? 이 플러스들이 서로 막 반발해서 깨질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얘네들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중성자가 사이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핵이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너무 자세하게 들어간 거고. 그럼 전자 몇 개 그려줘요? 8개. 몇 개죠? 6개? 8개. 물론 이제 통합과학 때 전자가 솔직히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거 다 배울 거예요, 앞으로. 근데 우선은 몇 개가 있냐는 우선 파악을 해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고 질소도 한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소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간단하게 그려볼까? 해간에 양성자 7개, 그다음 주변에 전자가 7개가 돌고 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개념 가겠습니다. 오른쪽 2페이지로 가시면 이번엔 무슨 개념? 질량수가 있어요. 질량수. 자, 아까 원자 번호는 아토믹 넘버예요. 그럼 질량수는 뭐냐? 매스 넘버. 매스라는 거는 원래 이제 질량과 무게를 뭐라고 하죠? weight라고 해요. weight. 원래 질량과 무게는 다른 개념이에요. 물리에서는 볼 때는. 근데 화학에서는 편의상 같게 봅니다. 그 값이 지구상에서는 그냥 같기 때문에 물론 다른 행성에서는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무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원자의 무게를 얘기할 건데 아까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 전기적인 성질 말고 물리적으로 이 양에 대한 얘기할 때 질량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 중에 누가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 원자의 질량은 핵이 차지하고 즉 양성자, 중성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의미 있는 질량값을 가지는 얘네들을 우리가 질량수라는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돼요. 주의할 점은 전자수가 빠졌다는 거예요. 전자수 왜 빠졌어요? 전자의 질량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한다고 그랬죠. 전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과학은 정확할 때는 정확해야 되고 오히려 편할 때는 빨리빨리 대충 해서 어림해서 알 수도 있어야지 우리가 더 유용하거든. 너무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서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온 게 질량수입니다. 그 질량수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설명해 보면 탄소가 원자 번호가 탄소가 주기율표 찾아보면 6번이에요. 6번. 무슨 뜻이야? 6번이면 여기 양성자가 6개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 전자 6개 있겠죠? 근데 여기 중성자가 이제 몇 개 있을 거냐인데
자, 중성인 입자 기호 아까 썼는데 또 다른 기호 한번 써볼게요. 자, 전자는 요 글자를 따시면 돼요. 일렉트론.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이너스가 뛴다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안 써도 되고. 그다음 양성자는 프로톤이었죠. 그래서 P. 중성자는 아까 뉴트론이었죠. 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하나의 편의상. 자, 그러면 여기에 중성자 몇 개 있냐? 6개인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동위원소인데 개념은 다음에 배우고, 어떤 탄소 원자는요, 여기 6개 양성자 있고 전자 6개까지 똑같은데 여기가 예를 들면 7개의 중성자가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럴 수 있죠. 자, 질문. 얘네는 둘 다 뭐예요? 둘 다 탄소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양성자 수, 중성자 수는 전자 수는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버리죠? 그럼 중성자 수가 다르면 중성자 수 질량이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 무게만 다른 거야. 질량 수만 다른 거야. 그래서 얘 질량 수는 얼마가 돼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더하니까 질량 수는 12라는 값이 나오고요. 얘는 6개랑 7개 더하니까 여기는 13개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매번 이제 원자번호가 얼마고 할 때, 질량수 얼마 할 때 이걸 숫자로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표시법을 만들 거야, 표시법을. 그래서 어떤 이제 원소기호를 놓고 거기다 이제 표시법을 한번 해보면, 먼저 약속이 왼쪽 아래, 왼쪽 아래는 우리가 뭘 써요? 원자번호를 주었습니다. 원자번호. 얘는 탄소가 6번이니까 여기다 6이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왼쪽 위자리 있죠? 명찰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는 바로 질량수의 자리야. 화학자들 사이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아까 질량수가 12였죠? 그럼 12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6이고 13이 되겠죠. 그럼 뭐가 다르죠? 원자번호는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소인 탄소고요. 대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쌍둥이 같은 거야. 그래서 질량수가 다른데 그 원인을 봤더니 질량수가 양성자수랑 중성자수의 합이니까 양성자수가 같아도 뭐가 다르면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중성자수가 얘가 더 하나 많네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표시법 이걸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1위 표시법 이제 쓰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옆에 이제 표시방법 나타나있고요. 밑에 보시면 좀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볼까요? 산소는 원자번호가 8번입니다. 그 다음, 질량수가 16이라고 하면 여기서 질문, 중성자수는 몇 개일까? 느낌 좋은 친구.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고 여기는 양성자수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빼면 되지? 빼면 8개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8개씩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2라는 숫자가 있네. 이게 뭐지? 여기는 바로 뭐냐? 오른쪽 아래죠? 원자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H2라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야? H 원자가 2개 있다는 뜻이야. 이걸 위에다 쓸 수도 있는데 어느 나라는 위에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에다 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안 썼다는 것은 0을 의미하고요. 중성을 뜻해요.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를 띄는 경우가 있죠. 자, 이 경우는 바로 뭐냐?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온 겁니다. 전자를 잃거나 얻은 거예요. 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이온이라고 부르죠. 이온. 그래서 이온이 될 경우만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보통 이온하면 O에 뭐 여러분 O2 마이너스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2가 있잖아요. 자, 2가 되는 순간 얘는 이제 원자가 아니라 뭐야? 원자가 붙은 분자가 되잖아. 좀 어렵긴 한데 분자들도 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걔가 이온 전자를 잃으면 이온이 됩니다. 너무 어려웠네? 분자도 이온이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너무 어렵고 원자의 경우에 이온이 되는 경우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설명이 이제 끝났고요. 자, 밑에 2013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인데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붕소 원자죠. 붕소는 주기표에서 5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에요. 그래서 왼쪽 아래 5번이 보일 거고요. 그 5의 의미가 원자 번호면서 아까 말했던 양성자 수를 의미하죠. 그 다음 얘는 이온 표시가 없네요. 그러니까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얘는 원자죠. 그러니까 전자수가 같을 거고요. 전자수도 5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 위에 11은 뭐죠? 아까 얘의 무게, 원자의 무게를 의미하는 값, 질량수라고 했죠? 정확하게 원자의 질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인데 이 정도면 되게 설명하기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11이라는 거고, 그건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더한 건데 양성자수가 5개가 되니까 중성자수는 6개가 되겠죠. 자, 이 질량수의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1단원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뭐하고 연결돼요? 원자량과 연결돼요. 원자량. 자, 아까 이 상대적 질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실제 질량 안 쓰고. 이 원자량도 상대적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질량수와 원자량 여러분 많이 혼동한단 말이야. 관련은 있어요. 근데 관련은 있는데 정확하게 같은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할 때 질량수하고 구분해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원래 이제 본 내용 끝났는데 짧게 잠깐 내용을 밑에 추가한 게 뭐냐면 이온에 대한 얘기야. 여러분 이온 하면 뭐가 떠오르죠? 제일 대표적인 게 소금 떠오르죠. 소금. 소금 뭐죠? NaCl이죠? 염화나트륨. 근데 얘 실제로는 얘가 Na 플러스랑 Na 마이너스로 표현하는데, 자, 어떨 때는 플러스가 어떨 때는 마이너스냐, 이게 여러분 좀 어려웠을 텐데, 잠깐 소개하면 바로 금속 아이들의 경우는 보통 플러스의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 그 원자에서 전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았잖아요. 근데 전자가 빠진 거예요. 빠지니까 양성자수가 좀 더 많아졌죠? 그 플러스 전기가 좀 더 강해졌죠? 그래서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이온이 되는 거예요. 금속 아이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얘는 염소인데 얘는 이제 비금속의 대표적인 아이죠? 비금속은 반대로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같은 상태에서 전자가 오히려 들어옵니다. 그럼 전자수가 더 많아지죠? 마이너스 성질이 강해져서 이제 음이온이 되는 거죠.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안 외워도 돼요. 나중에 외워져요. 왜냐면 이게 주기율표 안에 답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기율표를 배우면서 이 파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금속인 원자 아이들은 전자를 잃어서 써줄게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 한다. 그 다음 비금속 아이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 이런 경향이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 화학 원자의 세계 처음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